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을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원금을 잃어도 수수료는 내야 한다. 펀드 상품을 구매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다. 여러 사람이 펀드를 구매하고 돈이 모인 후 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은행이 아니다. 은행은 그저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역할과 그 판매한 대금을 잠시 맡아놓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한다.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은 나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신 고마운 마음까지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상품 팔 때 수수료를 챙기면 선취, 나중에 챙기면 후취, 또 상품 구매가 90일 이전에 다시 되팔고 싶다면 그때까지 생긴 수익금의 70%를 판매 수수료로 내야 된다. 송승용 희망 재무이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10만원을 내면 펀드 통장에 99,000원이 찍혀있단 말이죠. 이럴 때 왜 1,000원이 모자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1,000원이 모자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모자라는 1,000원은 바로 은행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손실 수수료로 1,000원이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탁회사의 투자운용에서도 매번 보수피를 줘야 한다. 펀드가 잘 나가서 그나마 50% 이익이 날 때에는 그나마 괜찮다. 수익에서 일정 부분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보수를 안 주는 것은 아니냐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탁회사 운영회사가 수익을 못 냈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수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다. 수익이 안 나면 결국 원금에서 주어야 한다. 해외 펀드에 투자했던 김수철 씨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수수료를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산을 했고 상환기일이 됐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줄 때는 일방적으로 회사 자체의 이익금을 먼저 챙기고 이익이 없으면 고객이 원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판매 보수가 1% 높아지면 투자자의 수익은 0.31%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1%가 그리 큰 돈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매월 30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30년 후에는 무려 1억 4,600만원의 돈을 수수료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수수료라는 것은 0.1%라도 아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고객의 상품 추천은 1순위는 무엇일까? 당연히 보수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상품 절대로 고객이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그저 보이는 비용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또 있다. 요즘에는 펀드에 대해서 많이 좀 위험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 있으니까 잘 보고 판단하셔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저위험금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노력을 넘어서면 돈을 모으는 그 과정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데 조금만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책을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투자와 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